자, 통과. 거기 우리 어제 보던 거 맞아 보도록 할까?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절대 연령이 나오는데, 자, 어제 얘기했다시피 절대 연령은 실제 나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것들인데,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방사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이제 안정된 자원소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절반 줄어드는 그 기간, 그 반감기. 요거는 원소들마다 갖고 있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도 얘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막 온도가 막 몇 천도 올라가든 압력이 몇 헥토파스칼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장소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거기 지금 보게 되면 표에 지금 각 원소들마다 지금 이렇게 반감이 쭉 나온 게 있어. 근데 어제 얘기했다시피 이 반감기는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외워서 나오는 문제가 예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외워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딱 하나, 칼륨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칼륨. 반감기 한 13억 년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태어난 게 46억 년이니까 지금 반감기가 그러니까 절반 줄어드는 기간이 13억 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본다고 치면 대략 지금 3번의 반감을 하고 4번의 반감이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요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우선은 요렇게 거기 지금 그래프 나온 것이 있는데 반감기 문제에서는 그래프만 잘 보면 돼. 얘네들은. 자, 우선 여기를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를 방사성 원소의 양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퍼센트야. 자, 우선은 그 처음에 얘가 100%에서 시작을 해. 100%에서. 그런 다음에 이것이 쭉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쭉 줄어드는 동안에 이게 지금 모원소가 좀 줄고 있는 중이잖아. 모원소 뭔지 알지? 그렇지. 알고 있을 거라 믿어. 그래서 자원소도 뭔지 알지? 알지?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원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원소 자원소 만나는 요 교점, 여기가 이제 50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까지 걸린 요만큼의 시간이 여기가 이제 반감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럼 이제 50에서 얘가 한 번 더 줄어들어서 25까지 간다. 그러면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시간이 똑같이 반감기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얘가 12.5로 해가지고 또 줄어든대. 그러면 쭉 가. 쭉 가면 이때 걸린 이 시간도 똑같이 이제 반감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면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라면 100에서 50, 25, 12.5 이런 식으로 반반 줄어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실제 이제 그 일반고나 수능에서도 반감기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요즘은. 그래서 이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살짝 계산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복잡할 수는 있어. 근데 아마 시간이 쫓기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마 좀 얘기하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요 기간을 반감기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승우씨, 만약에 모원소가 암석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원소가 80%가 있었대. 얘가 지금 만약에 40%로 줄어들어. 그러면 반감기는 어느 정도 될까? 반감기를 T라고 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냐? 반감기를 T라고 친다고 하면. (5분의 3t) 5분의 3t. 동현 씨, 신기하네? 5분의 3t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5분의 4에서 5분의
아 5분의 2t. 5분의 2t? 네. 어떻게 나온 거야? 그 계산 방법이 좀 궁금해서 그래. 아니 그냥 널 질책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5분의 4에서 5분의 4에서 5분의 2. 5분의 2. 그 차이만. 그러니까 5분의 2t다. 아 말이 안 돼. 그치. 말이 안 돼. 그래? 동현 씨는 5분의 4t? 5분의 4t? 5분의 4t는 어떻게 나왔지? 그래서 일단 50%까지 갈 때 100에서 50%까지 줄 때 t가 걸리는데 80에서 50%까지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5분의 3t고 50에서 40까지 5분의 t에서 5분의 4t.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t인가? 그러면 민기 씨는 t. t? 어떻게 나왔어? t는 또? 80에서 40 됐으니까 나누러 줄었으니까. 그렇지. 와. 되게 단순하지. 그러니까 반감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뭔가 막 계산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단순한 생각하면 뭐냐면 모온수가 절반 줄어드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80에서 40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반감기 T가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문제에서는 숫자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지저분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비율을 잘 생각하면 돼. 모온수가 절반 줄어드는 기간이다.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2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암소의 나이 측정글에서 반감기 구하는 공식이 하나 나온 게 있어. 이 공식 갖다가 나온 문제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이를 구한다. 그럼 이건 너무 단순한 것이 반감을 몇 번 했는지 그 횟수에다가 반감기 T만 곱하면 그게 절대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암석 안에 모온수가 얼마 있고 자원수가 얼마 있었을 때 그 모온수가 그 정도의 비율을 갖기 위해서는 몇 번의 반감을 했는가 반감 횟수에다가 반감 T만 곱하면 그게 그냥 짱돌의 나이가 되는구나. 이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암석을 봤는데 40칼륨이 있었어. 이 40칼륨의 반감기는 13억 년이 되고 있는데 이 13억 년의 반감 갖고 있는 이 40칼륨하고 얘가 나중에 붕괴해가지고 40아르곤으로 바뀌는데 그때 칼륨과 아르곤의 비가 만약에 1대3이 되었대. 그러면 이 암소의 나이는 얼마일까? 26억 년. 26억 년. 왜냐면 반감을 두 번 한 것이지. 얘가 지금 전체 양이 4개 중에서 모온소가 4고 얘가 지금 4분의 3이니까 처음에 모온소가 1이었다가 한 번 반감하면 2분의 1, 한 번 또 반감하면 4분의 1, 그 다음 한 번 또 반감하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현재 지금 모온소가 전체 4분의 1만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 반감을 두 번 했다. 그러면 26억 년이다. 이렇게 나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반감기에 관련된 것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산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산수 문제. 자, 그러면 거기에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어. 뭐냐면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연료를 구하잖아. 그러면 그때 화성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출 시기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정출 시기라고 하게 되면 별거 없지. 그거 결정이 출현하는 시기. 그러니까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들, 그 광물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구할 때 화성암은 절대연료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변성암의 절대연료를 구한대. 그럼 이것은 변성 시기를 구해보는 거야. 얘가 언제 열과학력을 받아서 성질이 바뀌었는가. 요 두 가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퇴저감이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이 방법 갖다가는 안 구해. 이걸 왜 구할 수가 없는 거냐면 퇴저감이나 지층과 같은 경우 특히 쇠설성 퇴저감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어떤 암석이 있었어. 그걸 우리가 원암이라고 보통 말할 거야. 원암. 이 원암이
풍화침식이 돼가지고 여러 퇴적물들로 이렇게 나왔어. 이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퇴적암이 되었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암석의 나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퇴적물이 만들어진 이 원암의 나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원암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암석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퇴적암이나 지층의 나이는 이 방법 갖다가 구하잖아. 그러면 얘의 나이가 아니라 요거의 나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현재 존재하지 않는 암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성암하고 변성암만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우선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었지? 그 14탄소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지? 14탄소만 기억나고 알코올 만드는 것만 기억하면 안 돼. 자, 그러면 26페이지 넘어가 보자. 근데 저기 퇴적물들은 다 비슷해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기원된 퇴적물들이라면 나이가 비슷하겠지. 근데 얘를 구성하는 퇴적물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일정치가 않다라는 거야. 얘네는. 자, 그러면 26페이지. 자, 질시대 환경과 생물의 변천인데 여기는 펜을 드시고 미친 듯이 정리해야 돼. 미친 정리하고 나중에 한 번에 이거를 싹 다 공부할 때 싹 다 외우시면 돼. 알았지? 자, 우선은 지질시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질시대로 보통 말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지구가 그치? 지구가 만들어진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라고 좀 보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지질시대를 정의하는 것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것은. 자, 지구가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지질시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46억이라는 아주 긴 시간인데 이게 시간이 46억 년이라고 하면 이게 체감이 잘 안 돼.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체감이 안 되면 돈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역사가 시작된 것은 10,000년 전이야. 그치?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10,000년 전 일이고 한반도 역사는 5,000년 정도야. 그러면 한반도 역사를 우리가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 역사를 46억 원이라고 본다면 차이가 엄청 큰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엄청 긴 시간을 이제 지질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너무 통으로 쓰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야 돼. 쪼개야 돼. 그래서 구분 기준이 먼저 중요한데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얘네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었을 때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물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개체수의 변화야. 번성이라든지 멸종과 같은 이런 생물계 어떤 그 개체수의 큰 변화가 생겼었을 경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거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지각 변동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정합이 대표적인 경우야. 그래서 부정합과 같은 경우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요 부정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시대하고 여기 있는 시대를 서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얘를 나눌 수가 있어. 기후변화로. 여기서 말하는 기후변화는 기막이라든지 간빙기와 같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눴대. 그러면 당연히 쓰는 단위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단위를 제일 큰 단위를 뭘 쓰냐면 이연을 써. 이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이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한데 일부 책에서는 누대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연과 누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야. 이연은 생물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물의 어떤 이런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단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누대라고 하는 것은 지층을 기준으로 나누는 단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물계에 이거를 갖고 나눌 거기 때문에 이연이라는 단위를 쓰는 게 맞는 거야. 누대가 틀린 말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선생님 주신 패턴 보니까 이연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연을 나누면 대를 다시 나누면 기, 또 나누면 세, 더 나누면 절,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 이연, 대기, 세, 절. 그랬을 때 절은 아마 문제로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이거는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쓸 일은 없어. 그래서 보통 한 3가지 정도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너네는 반드시 기필코 기까지 외워둬야 돼. 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아주 빼꼼하게 외우셔야 돼. 빼꼼하게.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거기 지금 26페이지 나와 있는 요 표의 오른쪽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숫자까지 알고 있어야 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 숫자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숫자를 다 알 필요가 없어. 그 중에 어떤 것만 알고 있는 거냐면 고생대 첫 번째 시기가 542.0 쓰여 있지. 근데 이거 5억 4천만 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랑 중생대 고생대 사이에 2억 5천만 년 그거 하나랑 신생대 중생대 사이에 6,600만 년 전 그거 하나랑 딱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거기는 숫자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 그런 식으로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별 쓰지도 않았는데 또 지워야 되네. 왜 이러는 걸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난 좀 이해할 수가 없네. 어딜 가도 이게 눌로 책을 안 지우는데. 어디 갔어? 자, 그러면 2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잖아. 그 표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표.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숫자 그것만 외워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한글로 쓰여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기는 선캄브리아 시대야. 선캄브리아 시대. 근데 여기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난 시대에 우리가 지구가 46억 년 전에 시작됐다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고생대가 될 때 5억 4천만 년 전까지 그때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게 돼.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가 생각해보면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니까 대략 40억 년의 시간을 하나의 단위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건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을 2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명왕누대, 하나는 은색누대 나누게 돼. 여기서 명왕누대라는 것은 명왕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명왕. 명왕성이 이걸 딴 거야. 명왕. 발명. 에이. 그 상갓집 가본 적 있어? 장례식 상갓집. 가보면 뭐 거기에 명복을 빕니다. 그럴 때 그 명. 그게 저승이야. 저기 저승. 그래서 저승에 있는 왕, 명왕.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야 돼? 하데스? 아니면 염라대왕?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명왕누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야. 아무것도 안 나와. 지층도 안 나와. 암석도 안 나와. 화석은 더더욱 안 나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대를 명왕누대라고 되는 것이고 그 명왕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가 은색누대가 되는데 이 은색누대를 다른 말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거야. 이 은색누대를 이것도 너무 크게 잡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쪼개. 그래서 하나는 시색누대, 하나는 원색누대라고 나눠지게 돼. 그러니까 시색누대와 원색누대, 그러니까 시생이연과 원색이연을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원색이라는 것은 생물이
있지만 원시적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 여기 원생과 실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요 시기가 지금 없잖아요. 빈칸이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명왕누대라고 보시면 돼. 여기 맨 밑에 있는 요것이.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만 지금 합해서 본 것이 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와 같은 경우는 그 선캄브리아 그러니까 그 선자가 앞 선자야. 왜 그러냐면 고생된 첫 번째 시기가 캄브리아기거든. 그래서 캄브리아기의 앞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고생대부터 본다면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환자하겠지.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트라이아이스기가 아니야. 트라이아스기야. 그 다음에 쥐락이, 백악기. 그 다음에 신생대는 3기와 4기로 구분이 돼. 여기는 지금 3기, 4기로 되는데 현재 일반고 교육과정에서는 3기를 2개의 세로 구분하고 4기를 2개 세로 구분하고 4기를 3개 세로 구분하고 있어. 근데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 원래는 2개, 3개가 아니고 5개, 2개야. 왜냐면 그 3기는 나도 참 오랜만에 얘기해보네. 팔레오기, 에오기, 팔레오세, 에오세, 팔레오마, 마이오세, 팔레오마, 플레오세, 그 다음에 하나가 기억 안 나. 아무튼 있고 신세대 4기는 플라이스토세, 그 다음에 홀로세 이렇게 구분이 돼. 근데 4기를 왜 3개로 해요? 2개였는데 3개로 해요? 그치. 신기하지. 그러니까 난 교육과정을 정하는 사람이 난 누구지 정말 궁금해. 이거를 지네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원래 3기는 5개의 세, 그 다음에 4기는 2개의 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네 마음대로 그냥 꼴리는 걸 하는 것 같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지금 딱 니네 학교 준 거 보니까 3기, 4기를 좀 구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색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그냥 3기와 4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참 그래도 배려심이 있으신 거야 이거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기는 꼭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외울 때는 무식하게 외우면 돼. 그냥 앞글자 다 따가지고 그냥 외우면 돼. 카모실, 대서패, 튀쥐백, 3, 4기 이렇게. 간편하지? 카모실 대섭회 끝. 고생대는 튀쥐백 중생대 끝. 3, 4기 신생대 끝.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 3, 4기는 있는데 1, 2기는 왜 없어요? 오. 1, 2기 없이 왜 갑자기 3, 4기예요? 라는 것인데 원래 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1, 2, 3, 4기로 구분했어. 원래 질시대를. 지금처럼 막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고. 근데 땅을 막 파다 보니까 계속 화석이 나와. 그리고 막 지층 막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고 중심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3, 4기의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최근 거다 보니까 많이 남아있을 거잖아. 그래서 3, 4기를 신세대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선고 중심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인데 1기가 원래 고생대고 2기가 중생대 그 다음에 3, 4기가 신생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거기 넘어가서 27페이지 한번 봐봐. 자,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과거 질시대에 관련된 기후 연구 방법과 그 다음에 기온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이 있어.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요거를 먼저 따져봐야 돼. 연구 방법에 대한 것부터. 자, 예전의 기후를 과거의 기후, 그래서 고기후라고 말을 해. 고기후. 이 고기후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보면 몇 개 없어. 화석, 빙하 흔적, 퇴적물의 성분과 퇴적 구조 뭐 등등 뭐 나무, 나이테, 화분, 산호초 뭐 있는데 이것들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 사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은 연구 방법 중에서 화석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기후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를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화석은
시상화석을 보는 거야. 시상화석. 그러니까 화석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지. 하나는 표준화석, 하나는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어제 얘기했었던 시대를 알 수 있는 화석들.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과거 이 생물이 살았던 장소나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화석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산호라든지 조개와 같은 이런 것들 또는 고사리와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상화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에서 산호나 조개와 같은 이런 것들은 주로 따뜻하면서도 얕은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게 산호 조개 화석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고사리와 같은 이런 양지식물과 같은 경우는 온난하면서도 습도가 높은 그런 육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게 양지식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 그 지층이나 그 지역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빙하의 흔적인데, 여기서 빙하 흔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냐면 빙하의 시출을 해서 빙하를 시출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빙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녹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이제 압력을 받으면 이제 이게 얼어버리는 얼음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 얼음을 이제 요만한 원통으로 치면 한 25cm 될까나? 한 15cm 될까나? 아무튼 이 직경 요만큼에 대한 그 원통들이를 돌돌돌로 돌려가지고 얘를 뽕 하고 뽑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기둥으로 길게 나오게 돼, 이것이. 그것이 우리나라는 그 빙하를 송도 여기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나무에서 채취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빙하 시추, 그러니까 빙하 코어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보면 요렇게 원기둥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얘네들이 있어. 그러면 이 빙하 안에 어떤 거를 보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는 얘가 눈이 막 쌓일 당시에 그때 대기 성분들, 그 대기 그 기체들이 공기방울의 상태로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랬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과거 대기의 성분을 보는 거야. 특히 그냥 아무거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온실기체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온실기체, 민기씨 뭐가 있을까? 수증기 또 이산화탄소. 그렇지 또 수증기 이산화탄소만 조절하면 끝나겠구나. 괜찮아. 메테인 또 너무한 건가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해. 한 가지만 더. 힌트. 에어컨. 네온. 에어컨 네온을 집어넣어? 네온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아르곤이지. 또 질소. 에어컨 질소를 집어넣는다고?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에어컨 들어가는 거. 냉매제. 네. 순. 너희 다 물어. 너한테 안 물어보겠어. 차라리 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동현 씨는? 수증기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지구는 참 살만할 것 같아. 에어컨에 수증기를 집어넣는다. 승우 씨는? 저 프레온가스밖에 안 그거야. 프레온가스야. 대단한 거. CFCS, 염화 플로리노탄소, 그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과거 여기에는 아마 안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실기체라고 하면 과거 이산탄소라든지 메테인인데, 메테인은 생물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 그래서 보통 이산탄소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산탄소의 이 양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는데, 이 양이 많다 적다라는 것은 당시 기온과 비례하면서 나타나게 돼. 막 이렇게 이산탄소 양이 막 증가한다? 그러면 따라서 기온도 막 증가하게 되고, 이산탄소 양이 감소하게 되면 기온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 것들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얘가 쌓일 때 당시 대기에 있는 먼지들도 같이 쌓여. 그러니까 이게 빙하 그러면 뭔가 되게 퓨어하고 뭔가 되게 좀 이렇게 깨끗하고, 빙하가 녹은 물 같으면 되게 막 이렇게 신선하고 막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빙하를 실제 보자면 더러워.
뭐냐면 눈 내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길거리에 있는 눈 봐봐. 난리도 아니지. 그 지저분한 그 눈. 그거를 압축한 게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실제 빙하는 되게 더러워. 그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 먼지들이 당시 대기에 있었던 그 먼지들이 이렇게 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띠. 이렇게 나무 나이트처럼. 그래서 이런 먼지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먼지띠에 있는 그 암석의 입자들, 부스러기들 이것들을 보자네. 그러면 적어도 이 빙하가 만들어진 생성 시기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요게 쌓일 당시에 그 나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나이를 구하고 그 시기에 이산탄소를 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기온이 얼마만큼 됐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갖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여러 개의 자료를 이제 종합을 해봐야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놈인데 여기 안에 있는 물 분자를 보게 되면 여기 뒤에 산소가 있을 거야. 이 산소가 동위원소인데 하나는 16,5로 되어 있고 하나는 18,5로 되어 있어. 여기서 산소 동위원소 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고 과거 기후를 따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바다가 있었어. 자, 지금처럼 따뜻한 시기래. 그러면 여기서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구름 만들어진 다음에 눈이나 비가 떨어지고 흘러서 다시 바다 들어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제 빙하도 요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간빙이 때는 그냥 별 일이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런데 만약에 빙하기가 오잖아. 빙하기가 오게 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물들이 H2O가 16,5로 되어 있냐 18,5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물 분자의 질량이 달라져 버리게 돼. 그러면 만약에 빙하기가 된다고 하면 확실히 증발되는 힘이 약해지지 않아. 추우니까. 그러면 무거운 물 분자보다는 가벼운 물 분자가 더 많이 증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게 보통 16,5로 되어 있는 물 분자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16,5하고 18,5 중에 18,5가 많이 남아있게 돼. 여기에는. 그러면 16,5가 증발해서 나와서 이렇게 빙하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대륙에 있는 이 빙하는 16,5와 18,5 중에 누가 더 많냐? 그러면 16,5가 더 많아야겠지. 16,5가 증발해서 온 빙하니까 여기는 대륙에 있는 거는 16이 더 많을 것이고 여기는 16이 빠져나왔으니까 18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빙하게 되면 이 16,5와 18,5의 비율이 서로 달라지더라 이 얘기야. 간빙기가 되잖아. 그러면 16, 18 이거 구분 없어. 그냥 바다에서도 둘이 비율이 비슷하고 육지에서도 둘의 비율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빙하기 때 어떻게 된 것인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를. 바다에 있는 것은 18이 많고 육지에 있는 것은 16이 많아.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소 동위원소 B 16,5분의 18,5의 값 크냐 작냐. 그리고 또 하나 해양 생물 화석에서 채취한 산소 동위원소 B인지 아니면 대륙 빙하에서 채취한 산소 동위원소 B인지에 따라서 답이 반대가 돼. 보다시피 여기는 18이 많고 여기는 16이 많아. 그래서 대륙이냐 해양에 따라서 답이 반대가 되는 것이고 16분의 18일 것인지 18분의 16일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답이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대륙에 관련된 것인지 해양에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16분의 18인지 18분의 16인지 이거를 보고 잘 설명하시면 돼.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 빙하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퇴적물의 성분과 퇴적 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데 퇴적물의 성분은 그게 있어요. 간빙기하고 빙하기만 예를 들자네. 그러면 간빙기 때는 지금 좀 따뜻한 시기라고 그러면 유기물들이 막 잘 자라잖아. 막 식물도 막 잘 자라고 뜯어먹는 동물도 많을 것이고 이게 있고. 근데 빙하기가 되면 확실히 식물량 확 줄어들어. 그러면 동물들도 그거 먹던 동물들도 확 줄겠지. 그래서 유기물 양이 되게 적어져. 전 지구적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 지층이 이제 척척 쌓일 때 간빙기 때 만들어진 지층 안에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지만
빙하기 때 쌓인 지층은 유기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유기물이 별로 없는 빙하기 때 만들어진 그런 지층은 약간의 회백색을 껴. 그래서 이 지층을 뭐라고 하냐면 레스라고 해. 레스. 독일어는 따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레스라고 해. 그래서 요거가 있는데 그 레스층과 같은 경우가 빙하기 때 만들어진 지층이 되는 것이고 감비기 때 만들어진 그런 유기물이 좀 풍부하게 있는 그런 지층과 같은 경우는 고토양이라고 말을 해. 고토양. 그래서 이름 몰라도 돼. 이거하고 어쨌든 간에 어느 한 지역에서 빙하기, 감비기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퇴적물 안에 들어있는, 지층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보고 어느 기후에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성분을 조사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퇴적 구조 있지. 승우 씨 퇴적 구조 4가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래? 퇴적 구조 4가지. 퇴적 구조가 뭐예요? 라면 안 돼. 그럼 쳐맞아요. 어? 힌트? 점이층리. 점이층리. 우리 저번 시간에 사층리. 다음에 그 해변가에 있는 해변가 뭐 어디는 있겠지? 또 단자람 그 뭐야 그걸 뭐라 그래? 물결 모양. 그거 말고 건열. 이 하나. 뭐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했는지 쟤는? 파도 정리. 가만히 있어. 여기서 녹화 중이야. 내가 그걸 넘어가서 화면 뒤로 내가 넘어가서 비명 소리만 들리면 웃을 거야. 하나. 다 나왔어. 지금 물결 모양까지 다 나왔잖아. 이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이게. 알았어. 더 이상 아빠 안 할게. 동현 씨. 왜 니 바빠진다? 갑자기. 저번 프리터 있어? 없나? 있을 거야. 두 글자야. 와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니. 두 글자야. 상상도 못한 이거. 무슨 상상도 못해. 근데 우리 수업이 뭐 하는 게 왔다 갔다 하지? 너 없지? 없어? 헐. 연은. 연은. 들어봤으면 다행이야. 근데 지금 처음 들었다 그러면 아니지 이야.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자 아무튼 연은이 있어.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그럼 또 궁금해지네. 그러면 승우 씨, 아니 동현 씨. 네. 지질 구조 4가지. 지질 구조요? 퇴적 구조는 방금 얘기했고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자 지질 구조 4가지. 시간이 가고 있네. 완전 안 왔네. 빨리 얘기해. 시험 2주밖에 안 남았어. 우리 민이는 그냥 아주 바쁘다. 니네가 맞지? 다다음 주 시험 맞지? 다음 주. 다음 주? 네. 이번 주? 네 알아요. 다다음 주 12월 4월 6일. 그러니까 한 번 수업 더 남았잖아. 네. 깜짝 놀랐네. 네 가지요? 4가지. 3가지밖에 없네. 지질구조 4가지. 지질구조 3가지만 있을 거야. 맞아. 그 프린트볼에는 3가지. 3가지. 그래가지고 원래 4가지거든. 전리까지 포함해서 4가지였거든. 땅이 휘어지는 거, 그치? 그거. 그리고 이게 습고 또 끊어지는 거. 단층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어.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허튼이 휴가차 발견한 지질 구조야. 모르겠는데요. 동일과정설을 얘기했던 사람이야. 지사학의 5가지 원리 중 한 가지가 또 이거 이름이 있어. 루나파를 아는 원리. 뭐라는 거야? 빨리 이해봐. 힌트 한자야. 진짜요? 한문이야. 한 글자 아니면 한문이야. 에이 라이씨. 부정합의 원리. 오, 부정학 그래 부정학. 부정. 무슨 20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부정학이야. 자, 이 중에서 뭐냐면 이거 건열을 보는 거야. 퇴적구조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건열만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건열 그러면 이제 건조했을 때 땅이 갈라지는 구조잖아. 그랬을 때 요렇게 옆에 단면을 보게 되면 땅이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요런 구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만들 당시가 상당히 건조 기후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의 땅을 잘라서 왔는데 건열 구조가 이렇게 2개 이상으로 나타났대. 이렇게 2개 이상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 건열을 만드는 요 기간은 당연히 건조 기후가 될 것이지만 지층을 만든 요 시기, 지층을 쌓았던 요 시기와 같은 경우는 지층을 쌓는 거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쌓기보다는 물에 의해서 잘 쌓여. 그래서 요때는 온난한 기후 또는 이제 스균한 기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수증기가 많이 있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기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요거 갖고 어떻게 기후를 알아요? 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만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때 얘가 지금 물이 흐를 만큼 되게 더웠던 시기, 그 얘는 간빙이겠구나.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빙하기 때 그런 일이 벌어져.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닷물의 증발량이 간빙기 때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대기질 수증기량이 많이 줄어들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 그래서 간빙이 빙하기, 그 다음에 간빙이 빙하기 이런 식으로 얘가 반복적으로 기후가 바뀌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이 지역에 유입되고 있는 퇴적물들의 퇴적 속도만 알잖아요. 그러면 퇴적 속도와 요 거리를 알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과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 과거, 뭐 신생대 초기라든지 중생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연구 방법 중에서 나무 나이트 연구가 있잖아요. 그 나무 나이트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나이트가 남아있을 만큼 최근 거여야 돼.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생대에 있는 신생대의 기후 정도를 볼 수 있을 때 연구할 때 이걸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잘라서 보잖아. 그러면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쭉 나오게 돼. 자, 그랬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껍질의 밀도 이걸 본다든지 아니면 나무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간격을 본다든지 요걸 통해 가지고 과거 기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무래도 나무와 같은 식물은 온난할수록 생장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 온난한 시기에.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산호가 그런 경우인데 산호도 나무 나이테와 같이 성장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돼. 그래서 산호를 이렇게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산호를 보잖아.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말미잘처럼 긴 산호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쭉 이렇게 선이가 있어. 이 선을 성장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성장선과 같은 경우는 한 개가 하루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져. 얘는 1년 단위로 계절이 바뀌면 만들어진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기간이 1년이다 라고 이제 가정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의 개수를 세보게 된다 그러면 1년에 날수가 나와. 1년이 며칠인지. 그래서 요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중 날수를 따져보자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쭉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대략 얼마나 이 현재라고 친다고 그러면 현재는 365일 정도 나오지. 조금 못 미치지만. 근데 과거 3억 년 전을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400일 정도가 나와. 여기가. 그러니까 3억 년 전에는 1년이 400일이었는데 지금은 365일이야. 그리고 추세선을 보면 알다시피 점점점 날수는 줄고 있어. 그럼 이 얘기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것이지. 지구가 태양줄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인데 그동안에 몇 번을 자전하느냐 이건데 예전에는 400번을 자전했다면 지금은 365번 자전하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거 니네들 배웠어, 1학기 때. 자, 지구의 자전 속도는 왜 줄어들까? 무거워져서. 뭐? 무거워져서? 이게 지금 과거 입에서 나올 만한 대답인 것인가? 유치원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내 아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건 아니지. 1학기 때 G2하면서 대기양 했었잖아. 그때 조석주기 했었잖아. 조석, 현상. 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을 거야. 근데 또 원래 한번 시험 치고 나면 다 백지되는 거는 나도 알지. 달. 오! 좋았어! 달! 그래서 달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달이 가까워진다고? 아, 그럼 충돌? 아, 지구 멸망. 알겠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그럼 아니 언제란다. 뭘까? 지구의 자전 주기가 왜 길어지고 있을까? 또는 자전 속도가 왜 이렇게 줄고 있을까? 원심 이런. 아니야. 답이 거의 다 나왔어. 달. 물, 다 나왔어. 이제 이것만 조합하면 되는 거야. 달, 물, 에이, 이거는 뻘소리야. 그냥 머리 식힐 겸.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달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달 쪽의 기조력과 달 반대편의 기조력이 있을 거잖아. 이 기조력은 똑같지. 그치? 이쪽 잡아주는 만유인력, 이쪽으로 가고 있는 원심력. 똑같아. 그래서 물이 타원형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돼. 그 안에서 지구는 도는 거야. 그러면 물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구는 그냥 돌고 있어. 그러면 이 지구와 물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겠지. 이해돼? 요게 물은 고정되는데 지구만 그냥 돌고 있는, 따로 돌고 있는 거야. 고체 지구만. 그러면 물과 고체 지구 사이에서의 마찰력이 존재하면서 이 자전하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고 미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어때요? 그냥 이건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만한 게 하나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1년이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면 좋을까? 그냥 산호 진짜 1년 동안 측정을 해서. 아, 1년 동안 계속 보는 거야? 아니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인데 현재의 기후가 아니고. 간격. 간격? 아, 비슷했어. 간격. 색깔? 약간 기온마다 산호의 색깔이 살짝씩 바뀌어서. 색깔. 아닌가? 해양 산성화가 되면 산호가 보통 죽어버리지. 흰색. 그런 백색화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다 나왔는데. 산호와 같은 경우에도 성장선이라고 하는 것이 얘랑 지금 비슷한 걸 했었잖아.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가 간격이 넓어지는가 두께가 두꺼워지는가 요거는 결국 얘가 생장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차이잖아. 근데 마찬가지야. 산호도 여름이 되면 살만하니까 얘가 원래 저쪽 보면 알다시피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사는 애들이야.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잖아. 그러면 쭉쭉쭉 자라나.
지가. 그러니까 하루에 얘가 성장선을 예를 들어 만약에 5mm가 성장을 했대. 여름철에는. 근데 겨울철에는 너무 추우니까 온도 떨어지니까 산호가 하루에 1mm밖에 성장을 못해. 그러면 1에서 1까지 또는 5에서 5까지 요 걸린 그 개수를 세어보는 거야. 그게 이제 1년이 따라 볼 수 있는 것이지. 여름에서 여름까지, 겨울에서 겨울까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두께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를 이렇게 세어보는 거야. 1년이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장선을 보게 되면 방금 이런 것처럼 이거의 두께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과거 기후가 어땠는가. 그리고 1년에 해당하는 요 개수를 세어본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 주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화분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를 말하고 있는 거야. 꽃가루. 이 꽃가루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식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화를 다양하게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식물의 꽃가루 모양이 지금의 꽃가루 모양과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뭐 예전에 사과나무 꽃가루 모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하트 모양이었는데 지금에서는 동그랗게 됐대. 이렇게 된 건 없어. 그러니까 과거의 하트 모양이면 지금도 하트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어느 지층 안에 있는 꽃가루의 그 모양을 보면 얘가 어느 식물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식물이 살았던 환경, 지금 내가 보는 환경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꽃가루에 묻혀있는 그 지층만큼은 그 식물이 사는 환경과 같은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분 분석은 그렇게 꽃가루를 보고 식물의 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꽃가루와 같은 것들은 그냥 만약에 노상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금방 분해가 돼버려. 동물이 주워먹거나.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꽃가루가 보존이 되는 지층에 한해서 얘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렇게 습한 곳 그런데 꽃가루 날아가서 그 늪지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산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묻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꽃가루가 이게 온전히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땅을 뭐라 그러냐면 토탄층이라 말해. 토탄층. 이 토탄층과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층인데 이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요 층이 위로 지층이 쌓이면서 압력을 받잖아.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이 이게 토탄층이었다가 그 다음에 역청탄 됐다가 그 다음에 더 눌리면 갈탄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연탄으로 가는 거야. 무연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탄이지 그게 석탄. 그래서 이제 그 석탄이 되기 제일 초기 과정이 토탄층인데 거기에 있는 꽃가루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탄층이라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 김포, 일산 여기 일부하고 경북 요 일대에 조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탄층 찾는 게 더 힘들어. 이걸 찾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2분인가밖에 없어.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그래. 근데 그 2분이 부부야. 부부.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서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분. 해외에서는 뭐 관심 없고 우리 딱 2분 있는데 그 2분이 부부야.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겉으로 볼 때는 막 되게 막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알지. 눈치 있는 사람 보면 알지. 아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구나. 한 분은 서울의 모 대학 교수고 한 분은 경북의 모 대학 교수야. 서로 잘 된 거지. 서로 떨어져 사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 정도가 하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 자 그러면 27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그 그래프를 이걸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앞에 잠깐 봐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고생대 전에는 없어. 그치? 이게 왜 없냐면 뭔가 알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는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고생대를 보시게 되면 에이 왜 이렇게 났어. 고생대를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온도가 살짝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보이지? 고생대 그 중간에. 근데 살짝이 아니고 훅 떨어져야 돼. 훅. 요 고생대 말에 지금 기온이 훅 떨어진 요 시기 있잖아. 그만큼까지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생대 때는 중간에 한 번, 그 다음에 말에 한 번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빙하기. 저거 판설 안 하면 그냥 안 적네. 빙하기가 2번 있었어. 고생대 중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빙하기가 2번 있었어. 그 다음에 중생대에 넘어가게 되면 빙하기가 없어. 중생대 때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은 고생대 때보다는 화산 활동이 아주 많았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고생대 말에 판기하가 형성이 되거든. 판기하. 근데 그게 중생대 들어가면서 판기하가 분리가 돼. 땅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산의 경계가 아주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발산의 경계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산과 지진 활동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화산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은 화산 가스 중에 이산탄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배출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온실기체량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높아져 버리게 돼.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생대 들어가면서는 보면 고3기, 신3기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빠졌었을 때 신생대 3기 때부터 4기 때까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평균 기온이 계속 떨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기온이 지금은 17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평균 기온은 15도였었거든. 그러니까 15도라고 한다 치면 그 15도가 고생대 생물한테는 빙하기야. 우리한테는 그냥 평균 온도인데 고생대에 있었던 생물 입장에서는 빙하기야. 겁나 춥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 이 온도야, 걔네한테는. 근데 신생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평균 기온이 막 떨어져가지고 보면 여기 지금 까맣게 칠한 것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요 4개가 대빙하기야. 4차례 있었던 대빙하기. 그래서 요거는 빙하기 이름은 몰라도 돼. 첫 번째 빙하기를 비룸 빙하기, 그 다음에 린델 빙하기, 퀸치 빙하기, 리스 빙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름이 다 그따구예요. 그 빙하기의 증거를 찾은 지역 이름이야 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번의 대빙하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는 다 넣을 수는 없었긴 하겠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소빙하기까지 포함하잖아. 그럼 한 16번 정도의 빙하기가 왔었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시대를 보면 이게 약간 이게 뭔가 이게 곡선이 있는 것 같지도 뭔가 애매하게 나갔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역사 시대 여기 끝에 봐봐. 5000년 이렇게 됐지. 5000년. 그때 보면 온도가 좀 높았어. 보이나? 5000년이라는 요 숫자 위를 보게 되면 여기 온도가 좀 높아. 그러니까 이게 수평선보다 좀 위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 있어. 이게 되게 민망하게 온도가 올라간 시기에 있었거든. 지금보다 0.5도 올라갔던 시기야. 이때의 온도가 0.5도 올라감으로 따라가지고 식물들이 겁나 많이 살아. 식물들이 그냥 막 쭉쭉쭉 막 자라나. 그래가지고 먹을 게 아주 풍부했던 시기야. 그래서 이때를 기후 최적기라고 말해. 5000년 전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5000년 전에 좀 이렇게 풍족하게 살 만큼 되었었다. 당시 이집트의 환경은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라 나일강 유역 전체가 이게 파피루스로 쭉 펼쳐질 만큼 초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뭐랄까 갈대밭처럼 아니 억새밭처럼 아니 뭐라고 해야 돼? 그 저기 강하구의 수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쫙 펼쳐지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막으로 바뀐 것이지. 그러다가 대략 한 1500년 여기 좀 티가 잘 안 날 것인데 여기 지금 여기 어디냐 저기 1500년 요 에이씨 뭐야 요쯤이래 요쯤 여기 살짝 여기 요 끝에 살짝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있어요. 끝에 여기 이게 눈에 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뭐냐면 지금보다 대략 한 0.5도 정도의 온도가 떨어졌던 시기. 소빙하기. 빙하기라고 말하기에는 온도가 민망하게 떨어졌어. 0.5도면 빙하기를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소빙하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난리 개난리가 나. 0.5도 떨어졌는데 지구 전체의 식물들의 양이 급감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막 구황작물 같은 거 있잖아.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씨가 마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고,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되게 긴 시간 동안, 대략 한 어떤 학자는 500년을 보고 어떤 학자는 1000년 정도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난리도 아니었던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때, 또는 저기 어디냐, 저쪽 서양 쪽으로 본다면 중세시대 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여초, 요때. 근데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짓는 사람도 있는데, 게르만 민족이 이동한 것도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은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게 추워지면 먹을 게 없잖아. 위도 높은 지역일수록 금방 티가 나, 그게. 더운 지역에서 0.5도 떨어지는 거 티도 안 나잖아. 근데 추운 지역에 0.5도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거 티가 확 나.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고위도 지방에 있던 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글쎄 뭐 게르만 민족이 가든 말든 뭐 상관없으니까, 우리나라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고세대 때는 빙하기가 2번 있었다. 중세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신세대 때는 평균 기온이 막 떨어진다. 그래서 대빙하기가 4기에만 4번 오더라. 이렇게. 그리고 각 시대별 특징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말로 할 거니까 잘 받아 적으셔야 돼. 자, 우선은 그 밑에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 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선 글 한번 읽어보자. 자, 반가로 1번에 자, 간단 생물 살 수 있을 정도로 온난한 기후였다라고 추측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추측이야.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풍화와 여러 차례 침식작용을 받아 경사 완만한 순상지를 이루고 있었다. 순상지, 이거 혹시 니네 들어본 적 있어? 순상지? 지금 순상지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디 있을까? 제주도? 그건 순상 화산이고, 화산이고, 순상지. 경기도? 아니야, 순상지는 겁나 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커. 그러니까 순상지라고 하면 방패 모양의 완만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보통 큰 대륙들이 있지. 큰 대륙들이 순상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순상지, 북미 순상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판 경계 그러면 판 이게 가장자리에서 지진 화산이 발생하잖아. 근데 순상지는 이게 판인데 가장자리는 판 경계지만 이 가운데는 순상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큰 규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생물계 변화가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 원생대 때 원생동물, 완종류, 환영동물 막 있잖아. 여기서 완종류라고 하는 것은 팔완자에다가 다리 족자를 쓰는 거야. 팔다리가 있는 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족은 다리라는 의미보다는 이동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팔로 이동하는 류. 그러면 뭐가 있을까? 조개. 조개를 보면 우리가 이게 목에 혀가 되고 나오잖아, 이렇게. 그걸 그냥 팔이라고 보는 거야, 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원래 조개는 이걸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뜀박질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종류라는 말을 써. 그러면 완종류가 조개라고 본다면 혹시 이거 들어봤나? 두 종류? 문어. 머리 두자야. 머리에 족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문어나 낙지나 이런 것들, 꼴뚜기 이런 것들. 그럼 복종류. 보거. 아니 너무 단순했다. 배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로 기어서 가는 애들. 뭐 해삼이라든지 달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복종류. 자,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서는 꼭 기억해야 될 거, 에디아카나 동물군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원생대 나오면 이놈이야. 그리고 원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당시 대기에 있던 성분들을 먹고 산소를 내보내게 돼. 그래서 대기의 산소량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만 얘기했었어.
25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대기 중에 산소량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산소가 대기 중에 별로 없었다가 이때부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산소량이 많이 누적이 되는 거야, 대기 중에. 그래서 요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차츰차츰 누적이 되다가 고생대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들의 동물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원생대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들과 동물군, 딱 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생대. 고생대가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간도 제일 길어. 고중심 중에서 제일 길어. 근데 여기서는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거기 28페이지 내비를 보면, 자, 가로 1번, 반가로 1번에 대륙의 이동이라고 된 것이 있는데, 이게 고생대 말에, 요렇게 큰 땅덩어리가 된 판기아가 형성이 돼. 이 판기아가 생성된 시기는 기억을 해둬야 돼. 대략 한 3억 년 전이야. 대략 3억 년 전. 고생대 후기야. 그래서 3억 년 전에 판기아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대략 여기가 적도라고 본다 치면 그때 북반구에 있는 요 대륙을 로라시아 대륙이라 하게 되고 남반구에 있는 요 대륙을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하게 돼. 자, 로라시아 대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일부가 여기에 속했던 것이고 곤드와나 대륙에는 아프리카, 남미, 호주, 그다음에 인도, 남극, 그다음에 북미 일부가 여기 있었다라고 보면 돼. 북아메리카 대륙은 여기에 이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로라시아나 곤드와나 둘 다 있었겠구나. 근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언젠간 분리가 돼. 이 분리가 된 것이 중생대 들어가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시기 꼭 껴보셔야 돼. 판기아 만들어진 거 3억 년 전, 고생대 후기야. 그러다가 중생대 들어가면서 판기아가 분리되었다. 판기아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아까 있잖아요. 판이 갈라지는 것은 그만큼 발산형 경계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발산 경계가 많아진다. 그 대륙이 갈라지는 경우라면 열곡대, 해양이 갈라진 경우라면 해령. 그래서 판기아가 만들어지기 전에보다는 그 후에 가면서 해령이나 열곡대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대서양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나오지. 얘가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중생대부터 대서양이 확장을 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그 반가로 2번을 보시면, 자, 지각변동, 중기와 말기에 이거 지금 판기아 만들기까지야 큰 조산운동이 있었다. 판기아가 만들어지려면 대륙이 부딪혀야 되거든. 그러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던 토종물들이 물려가지고 삐져나오기 시작해. 초코파이 누르면 마시멜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대륙이 충돌하면서 해저에 있던 토종물들이 삐져나오는 거야. 그게 산맥을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큰 조산운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팔라치아 산맥, 바리스칸 산맥, 우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야. 산맥 이름 몰라도 돼. 대신 에팔레치아 정도는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후 환경의 변화라고 나온 것 중에서 고생대 기후는 그냥 보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반가로 2번을 보면 육상 생물의 출현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요 산소가 지금 증가되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고생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생물이 막 올라왔다, 막 육지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고생대 초기에는 산소가 그리 많지 않았어. 그 중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오존층이 생성돼야지만 자외선을 막아서 생물이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존층이 생성된 시기 이후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오존층이 생성된 것은 언제일까요? 또 설명을 했었어, 이거. 카모실 대석패 실루리아기.
이거 기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생성됐어. 시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천만 년 전인데 그냥 대략 4억 년 전을 알고 있으면 돼. 그때 오존층이 생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육상 식물, 그 이후에 양서류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 전까지는 육지 올라오면 돌아가시고 육지 올라오면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없었단 말이지. 물속에만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생물계의 변화 있잖아. 이게 예전 같았으면 어느 시대에 누가 살다 돌아가셨는지가 다 문제 나왔단 말이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카모실 대서패 중에서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표준화석 있잖아.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부터 해가지고 페른기까지 6개의 기가 있잖아. 그때 삼엽충은 쭉 나와. 쭉. 근데 여기서 구분 잘 하셔야 돼. 삼엽충이 고생대 초기부터 등장해서 페른기 끝날 때 다 멸종을 하긴 했는데 실제 삼엽충이 막 이렇게 번성한 시기는 여기 초반이야. 여기만 초반에 번성하고 나머지는 멸종이 될까 말까 하다가 멸종된 거야. 그러니까 명맥만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같이 멸종돼 버리는. 그래서 삼엽충이 번성한 시기는 오르도비스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필석. 필석은 그 당시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해파리와 같은 것들이야. 모양은 거기 지금 필석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필석류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 그래서 해파리 모양도 있고 우주선 모양도 있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좀 이렇게 녹조류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필석류와 같은 경우는 초기에서만 나와. 여기서만. 그 뒤로는 없어. 그래서 필석은 고생대 초기 화석이라고 보시면 돼. 오르도비스기 때 다 멸종을 해버려. 그 다음에 방추충 또는 푸줄리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진 이게 뭐야? 아무튼 이게 복사 이래서 그런가? 뭐야? 그 방추충과 같은 경우에는 물속 바닥을 기어다니던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구더기 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 크기는 한 손가락 요만한 것도 있고 손가락 한 반마디만한 것도 있는데 생긴 모양은 쌀알 모양인데 밥풀 모양인데 그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구더기로 생각하든 뭐 상관은 없어. 그런 모양인데 걔네들은 이런 방추충, 푸줄리나와 같은 것들은 초기에는 안 나와. 후기에만 나와. 후기에만. 그래서 필석과 방추충은 같은 시대에 산 적이 없어. 얘네들은. 삼엽충과 필석 같이 살았고 삼엽충과 방추충 같이 살았어. 근데 필석과 방추충은 같이 살지는 않았다는 거. 시대가 달라. 그래서 생물들과 같은 경우는 요렇게만 우선 알고 있어도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나중에 시험 바로 직전에는 이걸 다 외우셔야 돼. 이거는. 이걸 다요? 거기 나와 있는 생물 이름 있잖아. 이런 이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던 필석, 푸줄리나 삼엽충 뭐 이런 것만 외워두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한번 봐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또 있구나.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하고 30페이지부터 남아있는 요거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중에 그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서 올릴 거야. 그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풀어서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되는데 그 기출문제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풀이 영상도 올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같이 다 보고 만약에 다 되면 따로 뭐 다음 주에 뭐 그걸 풀이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 다음 주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 물질의 규칙성 나오나요? 물질 규칙성?
여기 그 쿼크 랩은 양성 랩이거든요. 이거 왜? 이거 시험 프로그램. 아니 이거를 왜 해? 아니 이게 어려워서? 아니 그냥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단순한 얘기야. 그래서 내용 많은 거 위주로 좀 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입자에 대한 것들 있잖아. 요거는 문제가 거의 나온 적이 없었어. 거의. 근데 그 빅뱅 오존 때문에 그 수소 헬륨의 질량계의 개수 요거는 종종 나왔었어. 왜냐면 요 내용은 이게 끝이야. 더 뒤로 연결된 게 없어. 여기 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영상 올리면 꼭 좀 보고 오셔요. 나 혼자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게. 그래, 사람이라면 다음 주가 시험인데, 그치? 와 며칠이지? 며칠 날이지? 우리 첫 번째가 처음날 수학이잖아. 통사 시험 두 번째 날